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의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와 영국, 뉴질랜드까지 올림픽 보이콧에 가세하면서 영어권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 차원으로 판이 커진 상태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어를 쓰는 나라들의 공동체입니까? 파이브 아이즈가? 네, 맞습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 국가 간의 군사동맹과 정보 네트워크 협정을 말하는데요. 네.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름은 5개의 눈이라는 뜻으로 이 영미권 5개 국가만 볼 수 있는 미국 기밀문서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참 그 영미권 나라들끼리 결속력이 참 대단하고 단단한가 봅니다. 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야말로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네. 이 5개 국가들은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함께 해왔고, 이번에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방국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반복적인 인권 유린 상황을 심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현재 중국 대사관 쪽은 성명을 내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캐나다의 이런 행위가 인종차별이라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논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전날 의회에 출석해서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얘기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선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과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와 영국까지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면서 이 파이브 아이즈 5개국이 모두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게 됐습니다. 다만 뉴질랜드는 외교적 보이콧이라고는 규정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유로 내세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 서방의 여러 국가가 그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는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7월에 유럽연합 차원의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년 1월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는 프랑스 측은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선수단을 보내면서 외교적으로만 보이콧을 한다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헌장이나 규약을 제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최근에 중국 여자 테니스 선수 펑사이가 소셜미디어에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에 실종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기 전에 지금 그 교통 제보 문자를 좀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현섭님께서 작전 홈플러스 사거리 인천 방향 이쪽 입구 쪽이 너무나 지체가 심하다고 지금 문자 주셨고요. 또 임병원 통신원님, 아암대로 능안 삼거리에서 송도 3교 사거리 양방향 각 구간 지정체 반복되고 있다고 제보 문자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영국에서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던 지난해 연말에 관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공경에 처했는데요. 크리스마스 파티 논란을 촉발한 건 존슨 총리의 자문관 알레그라 스트래턴입니다. 스트래턴은 지난 8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고 사임했습니다. 아니, 1년 전의 일이 왜 지금 불거진 겁니까? 네, 그건 영국 방송사 ITV가 지난해 12월 20일 총리 대변인이던 스트래턴의 방송 브리핑 리허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근에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엔 스트래턴이 12월 18일 밤에 있었던 파티에 대해 농담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많은 감염자가
소식과 사망자가 나오는 와중에 이 시민들은 꼼짝을 못했는데 총리 관저에선 술을 마시며 파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존슨 총리는 파티는 없었고 방역 규칙을 지켰다고 해명을 되풀이하면서 진상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게다가 파티는 지난해 12월 18일 밤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존슨 총리가 직원들 앞에서 즉흥 연설까지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선 지금 정부 고위층의 이중 잣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심해진 상태고요. 노동당은 방역 규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핀란드의 총리 산나 마린도 외무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춘 사실이 폭로돼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마린 총리는 전날 함께 회의를 한 외무부 장관이 확진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난 4일 헬싱키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튿날 새벽 4시까지 놀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많은 인파 속에서 춤을 췄다고 하는데요. 마린 총리는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연락을 받고 갔다고 했지만 핀란드 정부는 외무장관과 접촉한 이들은 대인 접촉을 피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총리는 공용 휴대폰을 관저에 놓고 가서 메시지를 못 봤다면서도 상황을 더 신중하게 살펴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와, 여기 나라는 뭐 총리도 막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런 나라인가 봐요. 참 여하튼 이 고위급 인사들이 솔선수범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파티를 벌이고 또 클럽에 간다는 게 이게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정부를 믿고 방역 수칙을 항상 어렵지만 그래도 수칙을 지키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또 뭐가 되나요? 예.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핀란드도.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구촌 뉴스 이유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